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23일 오전 9시 반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또 노약자들 분들께서는 추위에 주의하시고 열화와 같은 고고TV와 함께 열 하고 가겠습니다. 김미자님하고 노부임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에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고고TV의 시청자들과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온 가정과 개인한테 듬뿍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고TV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냉담하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안철수 분이 없어요. 또 안철수 영상으로 오늘을 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철수 분이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은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을 대비해가지고 안철수가 지금 가장 지지율이 낮으나 결국은 안철수를 국민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안철수가 12~3년 전에 정치에 처음 나올 적에 박원순한테 서울시장 양보하고 그러면서 정치에 입문할 적에 민주당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냈죠. 그게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좌우 민주당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도대체 안철수의 생각이 뭐냐. 한심한 정치권입니다. 그때 안철수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뽑았으면 이 모양 이 꼴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그 좌파 애들이 하는 말이 있죠. 도저히 모르겠는 세 가지 세 가지 정책. 첫째, 안철수의 생각. 둘째, 박근혜의 창조경제. 셋째,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그건 일면은 맞아요. 근데 소득이 성장하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틀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그 유명무실하죠. 그거는 윤석열이가 대가리가 없이 지금 4대 개혁을 외치다가 계엄을 하면서 날아간 거하고 박근혜 탄핵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의 생각.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안철수 그때만 해도 아마추어 정치인이고 밖에서 봤던 그러니까 이 의학자, 과학자로서 봤던 사회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제일 화두가 된 게 뭡니까? 국회의원을 200석으로 줄여라. 국회의원 연봉을 30% 깎자. 당연히 했어야 됐어요. 지금 여야 이 극한적인 짐승 같은 놈들이 야수도 못 됩니다. 짐승 같은 놈들이 300석을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했죠.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것은 민주당이 탄핵과 예산 삭감 그걸 명분으로 일으켰죠. 그 다음에 안철수는 그 당시부터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같이 아울려가지고 공생하는 국민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을 갖다가 동물원이라고 비교했죠. 그 동물원들이 삼성, SK, LG 몇 개의 대기업들이 최고연봉, 솔직히 경쟁력도 없어요. 외국에 비해서. 외국 애들은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생활을 계속 개척하면서 창조하면서 돌파하는데 우리는 따라가기 바쁘죠. 삼성 동물원에 중소기업과 젊은 층이 죽는다. 그게 맞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국민 소득과 또 소비와 또 생활 양식은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이죠. 급격한 성장에서 선진국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당시에 안철수가 생각이 조금 정리가 덜 됐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정치권도 숙련이 덜 돼서 안철수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한심한 새끼들. 양진영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안철수가 중앙일보에서 87 체제 이후에 그 포스트 87 길을 묻다 하는 인터뷰를 내는데 첫 번째 타자로 안철수부터 의견을 갖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주요 정치인의 의견을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주요 정치인의 의견을 릴레이로 전달한다. 첫 인터뷰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러는데 웬일이야 중앙일보도 이제 골로 갔어. 정신 차리나. 여러분은 이준석 홍준표 가지고는 절대 보수를 대변할 수 없고 쪽방차입니다. 쪽방촌이 됩니다. 70대 이상 늙은이들 2030 사내 새끼들 몇 명 안 되는 애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동네도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붙이는 거는 내란의 힘, 탄핵의 힘, 해체 그런 것도 붙어 있어요. 지금 뭐 플랜카드 가지고 싸울 때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나경원이가 이거를 질러버렸죠. 나경원이가 비대위원장 할 욕심으로. 아이고야, 나경원 참 생각이 석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다. 아니, 재명이 깜빵 가자. 일 합시다. 일 합시나는 되고, 재명이 깜빵 가자는 왜 안 되죠? 그러니 70대 이상 노인네들은 이거 봐라.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하고 또 난동을 펴죠. 70대 이상 노인네들은 그만 좀 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는 없어. 그 박정희 때까지 전두환 때까지 있을지 몰라도 김영삼이가 금융실명제하며 하나의 측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부정선거 없어. 약간의 실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된다는 소리죠. 재명아 깜빵 가자. 그것도 맞아. 근데 재명은 깜빵 가자는 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안 돼. 현수막을 못 건다? 근데 이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대선이 5, 6월쯤 열릴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걸면 되지. 이런 지역적인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최고의 위기죠. 그 안철수 87 체제를 말하기 전에 안철수가 지금 의료계획 윤석열이가 4대 개혁, 3대 개혁 한다고 갑자기 계약을 갖고 나와서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거 하나로 윤석열은 무너진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계엄을 할 줄이야. 안철수가 오늘까지도 윤석열의 의료계획은 처참히 실패했다. 25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해야 한다. 이거 맞는 소리예요. 1,500명을 집어넣어요? 지금 수시는 끝나는 것 같고, 저도 잘 몰라요. 정시는 뭐 이번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나온 게 뭐예요? 2025년은 1,500명 받아들이고, 2026년은 정원을 제로로 하자 하는 법안을 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에요. 2025년이 문제가 되고, 2025년 1,500명, 2,000명 뽑으면 그 10년을 간다니까? 그럼 대학 교육도 안 되고, 전공이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현장 의료는 엉망이 되고 환자는 죽고, 그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 오늘 수시에서 수시 합격자들이 이탈하는 것은 의대 정원에서 빼자 그러는 그건 미온적이 갖고 안 돼요. 그래봐야 200명 뿐이 의대 정원이 축소 안 돼요. 안철수 말이 맞습니다. 제가 8개월, 9개월을 의료 국정농단을 두드렸잖아요. 그리고 안철수가 이런 말 하죠. 계엄에서 하여튼 무식한 놈들이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인은 처단해야 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그들이 뭐 어쩌라고. 복귀한 애들은 어떡하고. 복귀하지 않은 애들은 다 대학병원을 안 가도 다 계업에 취업했는데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무너질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처단을 왜 합니까? 의료인들은 다 자영업자고, 그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걸 처단한다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약자를 지금 현재 의료인들은 윤석열과 윤 정권의 강압에 의한 계약에 의한 피해자죠. 그리고 환자들도 피해자입니다. 기본을 말하고 근본을 말하는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어요. 그 이주영이라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꼬맹이 여자애. 준석이가 그냥 비리 하나 얻으려고 톡 한 거. 걔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걔 지금 혼절 상태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안철수만이 의료국정농단의 맥을 짚고 전국을 짚고 의료인과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나 지도자로 안 뽑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거지 같은 나라. 이준석 그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그놈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놈이에요. 무슨 짓이든. 그 이재명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이재명이라는 놈이 김부선 무상으로 총각 행사하면서 따묵따묵 한 거나 이준석이라는 놈이 비대위원 차관급으로서 부대표급 보수당의 부대표급으로서 대전까지 새벽에 내려가서 어린 여대생들을 따묵따묵 한 거나 무상으로 뭐가 다릅니까? 그거 안으로 걔는 끝났어요. 치료값도 왜 써줬는데? 치료값도 왜 써줬는데? 아우 내 입이 씹어보내지 아침부터. 지금 중앙일보에서 87 포스터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읽어보면은 저하고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요. 4년 중임제 해야 됩니다. 근데 안철수는 4년 중임제 하면은 임기 초부터 싸우다가 끝난다 해서 반대하고 그 중대선거구로만 바꿔도 된다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되는데 지난 40 총선까지 내가 반대했죠. 중대선거구제 바꾸면은 당시에 보면은 중대선거구라면 민주당 애들이 중대선거 두 석을 다 가져갈 염려가 있어가지고 반대했는데 지금은 국힘애들이 중대선거 할 만해요. 3년 반 후에 이재명 날아가니까. 자,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해서 안철수를 첫 번째 인터뷰를 실었는데 중앙일보에서 요번에 내 중앙일보 칭찬해준다. 중앙일보 이것들도 요새 윤석열을 제일 많이 조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따라가더라고. 안철수가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개헌보다 선거법 개정이다. 즉 성자독식의 소선구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건 옛날부터 나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양아치나 국힘 멍청이들이 항상 지들이 그냥 선거를 이길 줄 알고 맨날 반대한 거죠. 항상 거꾸로 됐어요. 근데 지들이 상상하던 것만큼. 그리고 여러분은 안철수가 노원구에서 3선 또 분당에서 재선한 거 거의 전부 다 야권의 텃밭입니다. 거기서 계속 이긴 거를 최고의 난관 돌파 국민한테 인정받은 걸 알아야 돼요. 준석이 똘마니들 알았어? 한심한 거. 홍준표 똘마니들 알았어? 안철수가 윤석열과 통합 간용을 보이지 못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어할 장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될 말이다. 지금 이재명이가 대선 지지율의 개헌과 탄핵이 되는데 50%를 못 넘어요. 안철수 아니면은 다른 애들이 여권에서 나오면 이재명은 60%로 당선될 거야. 근데 안철수가 나오면 안철수가 50% 이상으로 당선될 거야. 여기 들어와서 안철수 간잡이 하면서 고고티브 욕하는 놈들 꿈자리 산악해 준다. 고고티브 댓글 달리는 거 봤지? 고금이 제일 거다. 고고티브 그렇게 양아치 아니다. 이놈 쉐이더라. 팔7체제, 87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헌보다는 더 중요하고 문제 해야 되는 것이 선거법 개정. 이것도 맞고. 근데 4년제 중임제 개헌해야 돼요.
현 소선거제도는 극단적인 양당제가 가장 좋은 토양만 제공하고 합리적인 중도 정당 표는 모두 사표로 전락한다. 이를 고치는 건 복잡한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선거제만 바꿔도 정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안철수의 이 의견이 안철수가 대통령에 왜 물을까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죠? 개헌과 탄핵을 찬성한 TK 70대들이 이 소선구제 하면,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또 PK에서도 민주당 애들이 당선되는데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전라도로 가면은, 국힘 하나도 당선 안 돼?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응? 독일처럼 정당 득표의 의석을 맞추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등도 가능하다.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로 가면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 타협, 합의가 가능한 진짜 정치가 가능해진다. 이게 합리적인 진보나 합리적인 보수들도 이 주장을 해요. 김종인 씨, 김종인 어른, 김종인 할배, 준석이가 할배라 부르는데 나는 아빠라 부를까 그러면은 내가 계속 말씀드려. 김종인 딸하고 걔가 나를 6개월 쫓아다녔다니까? 내가 재수할 때? 근데, 김종인 씨도 이런 걸 원하죠.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원하죠. 근데 안철수만 말하면은 말도 안 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안철수 그래 밟아 그러고, 그 준석이를 명태균이 여론조작위에서 당대표 시키고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던 김종인 씨 바이바이. 크리스마스 때 바이바이. 산타크로스가 그대하고 준석이한테는 안 갈 거야. 오히려 명태균한테 갈 거야. 안철수가 명태는 알아도, 명태탕은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고 그러잖아, 이놈의 새끼들아. 이준석가 걸려 들어가요.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그대로 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국민이 더 갈등만 더 심해진다. 하자마자 오만 파퓰리즘이 다 나온다는 거죠. 4년 중임제 한 첫 번째 임기에. 다음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트럼프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영국, 일본과 같은 의원 내각제나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원 집정부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 체제였을 것인데 그러면 나라가 운영이 됐겠나? 행정부 내부에서 계속 싸울 것 아닌가? 이게 맞아요. 근데 김종인 씨는 이원 집정부제도 또 껄떡거리고 있죠. 준석이 또 김종인 씨 말을 받아 그러고. 지금 안철수가 정치적 안목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이런 건 안 보고 간잡이 양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이재명이냐 홍준표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나 싸우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니 씨발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 정권이 자꾸 바뀌면 어떡해. 일본은 자민당 내에서 정권이 순환되는 거고, 한국 같은데 6개월 1년 만에 민주당하고 6개월 1년 만에 보수가 하면 되겠어요? 그 일본식 의원 내각제는 안 되고, 또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거 임명해야 돼요. 명분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재명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연장을 하면 좋겠어요. 연기, 지연전수. 안철수가 기본만 말을 하죠. 국회 추천목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임명해야 된다. 이러니 그냥 TK와 노인들하고 지금 막 부정선거로 온 막 탄핵 부정하는 노인네들이 여기 들어와서도 막 오만 욕을 하고, 야 이놈 시키더라. 너 이거 오줌이나 싸 오줌이나. 할매들은 요식은 고치고 그 할배들은 뭐죠? 오줌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거라고 고쳐 이놈 시켜. 윤정부 실패에 대해서 더 넓은 통치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거 때의 집권연합을 깨고 이념 전쟁에 사로잡혀 마이너스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한 건데 안 의원은 단일화를 해주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일조를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개딸들이 안철수를 물어요. 너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우리의 개딸의 왕 제명이가 안 됐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대표적인 거로, 박승민이라는, 민대표라는 애가. 세대연합을 깼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실패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윤석열이가 문제가 있고,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불능이기 때문에,
국힘의 합리적인 보수나 합리적인 인사들을 다 밟아버려서 그런 거지. 이재명이 세대연합이 깨졌으면은, 아니 이준석 세대연합 깼으면 깨져가지고 윤석열하고 이준석이야 그러면은 최소한 윤석열만큼 지지자가 가고 2030 남자애들이나 2030 여성들까지 다 이준석이 지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껏해야 1, 2% 나오죠. 그 거짓말이에요. 세대연합 깨진 거. 이준석을 싫어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보다 10배가 많아요. 한심한 새끼들.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공포감이 나들고 있지만 다르다. 보수층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철수 의원은 그거 TV 좀 보세요. 공포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얼치기 평론가 좌파 진보가 장악된 계엄물이라니까. 안철수만 나오면 이겨요. 응?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선거법 2심과 대법원 최종심에 각각 석 달 안에 끝나야 한다. 안 끝내요. 못 끝냅니다. 최소한 2심까지 나오면 저는 성산이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이 균형 감각을 갖고 있기에 역대 최고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에게 대통령 권력까지 주겠는가? 응?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를 뚫고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낮고 설사 나올지라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얘는 대선에 나와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쪽 중도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가 그런 거지. 대부분의 국민은 윤석열 치는 걸 우선해요. 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나와도 진다. 보수에서 안철수 외에는. 안철수가 나와야 이긴다. 그리고 보수 괴멸, 보수 멸망의 공포감에 갖지 말라고 제가 요새 계속 그러죠. 3년 반 후에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때 국민들이 이재명 당을 찍겠어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보수당을 또 띄우죠. 이준석이가 그는 그때 뭐 3당으로 1당 간다고요? 그 전에 이준석은 날려버릴 겁니다. 고고태브이가. 알았어? 준ጨ비들 이까지 하겠습니다.